바람의 머신러닝 84번째 강의입니다. 5차 역전파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덧셈 노드, 곱셈 노드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곱셈 노드와 덧셈 노드에 대해서 역전파를 다시 한번 더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 노드의 역전파는 G라는 결과, 그 출력값이죠. 이 노드, 이 점 하나에 대해서 들어오는 입력으로 X와 Y라는 입력이 있고요. 두 개가 서로 더해져서 출력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으로 만들어지는 이 G값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Y가 G라는 값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G라는 값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G는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를 G에 대해서 미분해준다. X 플러스 Y가 1일 수도 있고요, 뭐 2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을 G에 대해서 미분해준다. X 플러스 2를 G에 대해서가 아니라 G는 X 플러스 10, X 플러스 20, X 플러스 127 뭐 이렇게 놓고, X 플러스 어떤 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1이라는 값이.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도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즉,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 양쪽의 미분값은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들어온 요 값이 그대로 곱해져서 체인 룰에 의해서 그대로 곱해져서 1 곱하기 라운드 L 라운드 G, 이 값이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 값이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값이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순전파에 있어서는 덧셈 노드에 어떤 두 개의 값이 들어오면 이 두 개를 더해서 15라는 값이 만들어지죠. 덧셈이라는 공식을 한 번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역전파 시에는 이쪽으로 뒤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오는 1.3이라는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1.3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뒤에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전달이 된 것뿐이에요. 전달이 된 것뿐인데, 이 1.3이라는 값이 들어오면은 이 앞쪽으로 갈 때 이 덧셈 노드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될 때 2분의 1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이 더 크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1.3이라는 똑같은 값이 양쪽으로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덧셈 노드의 특징입니다. 곱셈 노드는요, G는 X 곱하기 Y죠. X와 Y라는 두 개의 입력값이 이 점 하나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 점에서는 X와 Y라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G라는 두 값의 곱을 결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결과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G라는 값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X 곱하기 Y가 G니까, 자, 이때 이 Y가 X하고 Y하고 상관없는 어떤 수가 되는 거죠. 상수처럼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10 혹은 X 곱하기 20, X 곱하기 3, X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G를 X 곱하기 20 미분해주면 20이 되는 거죠. X 곱하기 10 미분해주면 10이 될 거고, X 곱하기 2x 미분해주면 2가 되죠. 즉, G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라는 값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G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쪽에 있는 Y 값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거꾸로 G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X, Y가 서로 바뀌었죠, 자리가. 자, 그리고 여기에 체인 룰에 의해서 들어오는 값이 그대로 여기 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0과 5가 들어와서 두 개의
앞으로 50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에 있어서 역전파를 한번 찾아보죠. 역전파를 찾으려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1.3이라고 우리가 전제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1.3이라는 값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자, 그럼 1.3이 이 곱셈 노드를 통해서 양쪽으로 거꾸로 역전파가 될 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느냐. 자, 50은 10 곱하기 5였죠. 그래서 이 5라는 값이 위쪽으로 가서 여기 들어온 1.3에다가 5라는 값을 곱해서 6.5라는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위쪽에 대한 그 역전파의 계산의 결과고요. 아래쪽은 1.3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1.3을 가면서 위쪽에 있는 이 값, 이 10이라는 값이죠. 10이라는 값을 1.3에다가 10이라는 값을 곱해서 13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 노드에 대한 것도 계산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했죠. 자, 미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미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미분을 했는데 미분을 한 게 덧셈으로 혹은 곱셈으로 혹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값으로 지금까지 된 거예요. 자, 덧셈에 대한 건 들어오는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더하지도 빼지도 곱하지도 나누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는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곱셈 노드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값이 어느 한쪽으로 갈 때는 다른 쪽의 값을 거기서 곱해서 다른 쪽에 5라는 값을 1.3에다 곱해서 여기 6.5가 만들어진다. 이쪽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10이라는 값 10과 1.3을 곱해서 13이라는 결과값이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특별히 뭐 어려운 거는 없고요. 자, 사과 쇼핑했던 거 그것만 한번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사과 하나의 가격이 100원이고 두 개를 사서 곱셈 노드죠. 200원이 됐고요. 다시 소비세 1.1을 곱해서 곱셈 노드죠. 220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전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뒤쪽에서부터 오는 거는 처음에 시작하는 값은 1이죠. 1이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요. 이 위쪽으로 가는 거를 주로 보세요. 위쪽으로 가는 거는 자, 여기 소비세가 1.1 200 곱하기 1.1 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200 쪽으로 가는 요 값은 들어온 이 1이라는 값에다가 1.1을 곱해서 만들어진 이 1.1 값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1.1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여기 사과 쪽으로 가는 이 빨간색 화살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러면 들어오는 값 1.1에다가 여기 사과의 개수 2를 곱해서 2.2라는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 값하고 이 값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 200이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 1이라는 값이 들어왔고요. 하나 둘인데 여기 200이라는 값이 들어왔죠. 그래서 200 곱하기 1 해서 여기 200이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이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1.1이라는 값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1.1 그 다음에 여기 100이라는 값이 있죠. 100 곱하기 1.1에서 여기 11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전파의 그 화살표를 그려보고 그 화살표 위에 미분 값들을 우리가 미분 수식을 쓰지 않고 단순히 지금 곱셈 노드만 있었으니까요. 곱하기만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종이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